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사실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의 사망 소식 관련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쳐지기도 하고, 또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과 또 우리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인류 정신의 DNA를 심어주고 가신 분한테 깨시민인 것처럼 그늘과 과오를 굳이 부각시켜야 되는 꼴에 내용의 욕도 좀 섞이게 되고요. 그래서 차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삼전 투자자로서 궁금해할 수 있는 앞으로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요즘 말이 많죠. 또 투자 대응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이 어떻고 지배구조가 어떻고 숫자나 그래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요.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초로 알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시총입니다. 보시면 삼성그룹의 그 많은 회사를 다 합쳐도 시총이 500조 가량인데 삼성전자 하나가 300조 이상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죠. 즉 삼성그룹의 경영권, 지배권은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삼성그룹 특수관계인 지분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건희 회장 사망 전 지분도인데요. 아직 상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같죠. 보자마자 벌써 복잡합니다. 복잡하니 일단 이 숫자에 신경은 쓰지 마시고 쉽게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 즉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그룹의 각 법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건 보면 삼성물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삼성전자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옆에 삼성생명, 삼바 정도가 어쨌든 삼성그룹의 법인들을 위에서 지배하고 있구나 하고 추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이 아니라 얼핏 봐도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밑에는 주렁주렁 법인들이 달려있죠. 그런데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밑으로는 법인이 달려있지 않고, 또 파란색을 따라가 보면 삼성물산에서 43.4%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삼성전자 지분율 한번 봐볼게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죠. 삼성가, 즉 특수관계인에서는 개인을 제외하고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가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력의 키포인트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삼성화재도 있긴 하지만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키포인트 법인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또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수관계 지분에 의한 것이죠.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이 삼성가의 우호 지분들이 삼전 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는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얼핏 보면 삼성생명이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삼성생명은 또 삼성물산이 19%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삼성물산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8%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37%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집안에 불화가 없다면 이부진, 이서열 씨의 삼성물산 지분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무려 30% 이상의 지분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를, 나아가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쳐서 15%까지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다. 즉 15%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를 전량 매각을 한다고 해도 0%가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15%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방어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016년, 2017년 이 두 해를 보시면 2016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돌았었고 2017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해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 상승을 이어갔었죠. 3전에 있어서 오너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사실 추후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천문학적인 상속세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10조가 넘는 11조에 가까운 역대 어느 누구도 내본 적 없고 받아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이 났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측하고 그동안 돈을 그리 뿌려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 배당을 확대하는 거죠. 회사의 공적 자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는 없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확대를 해서 그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안인데 전액을 마련하긴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특별 배당이 현실화되든 어쨌든 추후로 배당이 늘어나게 되니까 짧고 단순하게 보면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기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지분들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당연히 의결권이 축소되고 또 경영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동반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공익법인을 출연한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이 방안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하게 된다면 탈세다, 편법을 쓴다, 욕을 뒤지게 먹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2번을 절충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진심 속으로 바라는 것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 및 수정입니다. 제 내피셜이죠. 누구 좋으라고 세금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중에 적은 재산이 남아 자식에게 물려줄 때나 또는 가업을 물려준다고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어라 힘들게 벌 때 번다고 세금 내고 또 보유한다고 세금 내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까지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또 죽으면서 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제도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건희 회장 별세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투자 패턴은 그대로 유지할 것.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